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이더리움 3,5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아발란체 마이너스의 시바이누 포함 작코인들은 상승이고요. 나스닥도 엔비디아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인데 3월 29일 PC 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번 물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되며 1월하고 2월에 이어서 3번 연속 상승이라 연준이 목표나 6월 금리 인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7, 8월로 다시 한 번 더 인하 타임이 연기되면서 코인하고 나스닥에게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 전 미국 경제 튼튼해서 연준 기회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건데 거기에 물가 재상승하면 금리 내리면서 국제유가, 식료품 등 변동성 큰 지표는 다시 반등할 수가 있죠. 한국도 과일 사과 가격 해외 수입해서 가격 낮춰야 된다. 총선 전 물가 잡기 한창인데 연준이 금리까지 빠르게 내리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3월 13일 파르장 연설 다음 날이라 물가부터 잡겠다면서 말 바꾸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코인도 다시 한 번 더 작은 갈림길에 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새벽 동안 좋은 소식 나왔는데 2분기 중국 자금 몰려온다. 홍콩 현물 ETF 승인 임박했다는 블룸버그 분석입니다. 에릭 발주나스 작년 10월 블렐로 ETF도 잘 맞췄던 분석가라서 신뢰도는 높고요. 블룸버그는 1등 비즈니스 언론사로 분석 수준이 이하의 언론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 가짜뉴스 적고 전문성도 높으면서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첫 번째, 홍콩은 2분기 현물 비트코인 ETF 발행 및 판매를 허용하고 현물 상환 가능성 여부가 높다고 합니다. 현물 상환은 현금 상환만 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홍콩에서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현물 상환은 코인 수익 구간일 때보다 손실일 때 ETF 회사가 좀 더 투자자보다 유리하고요. 말 그대로 블렐로 ETF로 투자는 했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후자금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ETF 운용사에서 고객하고 계약 단계에 얼마든지 미국처럼 현금 상환할지 코인으로 다르게 상환할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일반 투자자들은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상환받게 되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면서 장기 홀딩도 하겠지만 다시 코인 거래소로 ETF 팔았던 코인 옮기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고요. 코인 가격 측면에서는 홍콩 현물 ETF가 좀 더 긍정적입니다. 미국처럼 빠르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주면서 개인들 빠르게 현금화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지역의 자산 및 거래량 촉발하는 데 도움으로 코인 새로운 상승 동력 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전만큼 코인 투자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올해 3월 양에서 부양책 시사하고 규제 해제하는 등 돈 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코인이 2017년 상승장 때만 해도 미국보다 중국 주도의 장이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OK거래소, 후오비 모두 중국인 CEO 운영하고 있고 화교계 등 중국 본토 등 대부분 중국 자본이 메인이고요. 하지만 2021년 5월 중국 내 코인 채굴 금지와 코인 거래소 중국 내 은행 거래 차단하면서 중국 코인 시장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미국 월가는 코인 안전하고 거래 수수료 높아 돈 된다고 한 만큼 위험한 부분 규제하고 블렐로 ETF 만들면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정부는 달러 유동성 축소시키는데 코인이 훌륭한 역할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처럼 하락장에서도 코인 시장 완전히 제재하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2022년 당시 시진핑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3년임 한다고 민심 하락할까봐 강하게 제재를 했었죠. 이제야 비트코인 신고점 찍고 당시에 코인 다 팔아라고 규제하고 시장 축소시켰던 것을 후회를 하는 거죠. 중국은 주식시장 하락세에 부동산도 헝다 포함 상위권 대기업들 연쇄 파산하면서 기업이나 개인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2020년 초 중국 주식보다 중국인들 코인 투자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에서 돈 찍어내고 미국처럼 코인으로 자금 돌게 만들면서 코인이 물가 다운시키는 역할을 만들게 해야 됐는데 무작정 도박이나 변동성 크다고 하면서 제재한 것은 악수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중국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미국처럼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는 거고 중국 위안화 가격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그런 화폐 가치 하락 방어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시진핑 3년임에 일부 세력들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사회적인 요소는 제재부터 하는 점이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를 합니다. 2분기 중국 자금 몰려온다. 홍콩 현물 ETF 승인 임박하다는 건데 미국이 안 하던 현물 상한까지 도입하면서 늦었지만 좀 더 파격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죠. 대신 2020년 같은 중국 정부 제재도 있었고 고위 관료들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이해도도 낮기 때문에 빠르게 대형 자금들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홍콩 ETF 유지가 된다면 중국 빅테크부터 개인들 자금까지 꾸준히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나마 2010년부터 2023년 홍콩 ETF 거래량 볼륨 보면 2015년 중국 불장 이후 4년 횡보했던 ETF 자금들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텐센트 IT, 전기차가 메인 성장 동력인데 주가는 하락했지만 투자금 거래량은 상승을 하는 거고요. 미국이 돈 풀기 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내 우량 가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 미국처럼 100% 오픈된 시장 아니라서 개인들이 일일이 알아서 투자하기 힘들고 기관들이 우량주 골라서 모아놓은 ETF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ETF 볼륨이 2023년 이후 15년 수준 넘겼다고 해도 23년 하락장에 매도 거래량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거래 볼륨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블랙락 현물 ETF처럼 코인 ETF 상장되면 수요는 확실해 보이고요. 특히 홍콩은 한국, 일본, 대만 가깝기 때문에 아시아 자금 비중이 상당히 높죠. 한국 삼성증권도 2022년 국내 시장이 아니라 홍콩에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는 여전히 코인 관련 규제가 매우 강하고 4월 총선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타이거 코인 현물 ETF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홍콩 거래소는 미국보다 수수료 싸고 미래에셋 글로벌X 자산 운용사처럼 쉽게 ETF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접근하기는 상당히 편하고요. 특히 개인도 투자하지만 국부펀드, 연기금도 홍콩 통해서 삼성이나 미래에셋 글로벌X 구매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금융 중심이 홍콩까지 현물 ETF 출시 시작되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펀드멘탈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중국 정부의 변덕은 2020년 5월 코인 채굴 금지처럼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모두 무서워서 제대로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7만 달러 행보 중인데 블랙록 ETF로 보면 40달러로 집정 고점 41달러 돌파 직전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초록색 여기 라인 터치할 수 있고 위아래 횡보하면서 초록색 라인 재터치할 때가 비트코인 현물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3월 하락 올 때 6만 달러가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레리 핑크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골드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골드 ETF처럼 이런 차트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 차트는 골드 ETF 월봉이라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피니시 이후 장기 횡보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더블 저점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금골드도 블랙락이 ETF 만들어주면서 2025년 제대로 된 가치가 책정되고 대중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전에도 영국에서 골드 투자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ETF처럼 소액보다는 대량으로 투자를 해서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렵고 블랙락처럼 규모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았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블랙록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낮은 수준이고요. 3월 25일 기준 24만 3천 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 500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소 3,000개, 4,000개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3월 20일 750개로 분위기 쎄하게 바뀌었다가 22일 290개, 25일 500개로 1월, 2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블랙록 ETF 1월 상장되고 2월하고 3월 중순까지 영업사원들 고객 다수 끌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점 갱신을 시켰고요. 이제는 개인들 진입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연준금리 인하 타임이 연기되고 비트코인도 큰 하락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ETF로 신규 자금 들어올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한번 매수하게 되면 분할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매수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기간을 두고 분산으로 해서 연준금리 인하 타이밍 보면서 추가 매수나 가격 상승에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